사장님, 마지막 기회예요. 박춘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요.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나가요. 여기는 제 인생이에요. 30년을 일군 제 터전이라고요. 명자의 대답에 박춘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 답답한 할망구네.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게 해드리죠. 그의 손짓에 따라 젊은 조직원들이 명자를 에워쌌습니다. 명자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이미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조직원이 명자의 머리 위로 더러운 물을 거침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명자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적시며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순백의 티셔츠가 순식간에 젖어버렸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등과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물과 함께 모욕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조직원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에이, 불쌍한 척 하지 마요. 다 늙은 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꼴이 되도록 고집 부리면 어떡해요. 명자의 하루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재래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철물점에서 장명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60살이 된 명자에게 이 시간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죠. 낡은 알람시계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아직 잠든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철성과 못 망치들이 가득한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명자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때조차 이제는 익숙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명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침밥 챙겨 먹고 다니려나. 명자는 철물 창고 뚜껑을 닫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검사로 출세한 아들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진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바쁜 아들을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명자 사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재개발 얘기 말입니다. 옆 가게 반찬집 사장인 순이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까 시장 상인회장이 그러는데 정말 확정됐다고 하네요. 몇 달 안에 다 나가야 한다고.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재개발이 현실이 되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걱정 마세요. 명자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나와 서로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일찌감치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했고 누구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명자의 눈에 또다시 그 수상한 정장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 상인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이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혼자 눈물을 흘리던 밤. 엄마, 나 검사됐어요. 도윤이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던 그날도 명자는 이 철물점에서 혼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었고 이 철물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댔고 과외비도 마련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가게 안쪽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검사 임관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아.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단다. 내가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꿈을 키웠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긴 하겠지만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다시 가게를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임대료도 점점 오르고 있고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늙은 어미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누구보다 강단 있고 뼈 빠지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이 철물점을 일궈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함부로 무너질 인생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큰 시련이 될 것 같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면서 명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려는 순간 시장 입구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정비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 3명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중년 남자 1명이 여유롭게 걸어왔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보았던 정장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뒤따라오는 중년 남자의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명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춘식이라고 합니다. 명자 사장님이시죠?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박춘식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동네 곧 아파트 들어선다고 들으셨죠? 미리 나가시면 이득 보실 거예요. 보상금도 더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조기 이주 시 추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긴 우리 평생 일군 자리예요. 한마디로 안 팔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춘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시대가 변했어요. 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다른 상인분들은 다들 협조적이신데 말이죠.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젊은 남자 중 하나가 철물점 간판을 툭 발로 찼습니다. 간판이 크게 흔들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은 좋게 말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도 명자를 에워싸듯 서더니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명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박춘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협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박춘식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시네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명자의 철물점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런데 사장님. 박춘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검사라고 들었는데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검사님도 어머니가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 그의 말에는 섬뜩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도윤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명자가 소리쳤지만 박춘식은 비웃듯 웃으며 다른 상인들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춘식 일당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발업체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을 협박해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강제 철거보다는 잦은 철수를 유도하는 것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박춘식 일당이 다녀간 후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명자와 친했던 순이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시장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괜히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 건어물 가게 사장인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순순히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명자는 허탈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장사해온 동료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장 상인회장마저 박춘식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자 사장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괜히 당신만 튀지 마세요. 시장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인회장의 말에는 명자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식 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다른 상인들도 명자와 엮이는 것을 꺼리게 된 것입니다. 자식 출세가 뭐가 대수야. 혼자 남아선 뭐하나. 명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춘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다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에 대한 암시적인 위협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밤마다 장도윤의 어릴 적 운동화와 교복 셔츠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눈을 감습니다. 작은 운동화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린 도윤이가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버틴다. 널 위해서라도. 명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혹독해져 갔습니다. 박춘식 일당의 압박은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자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명자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물점 앞에 도착한 명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셔터에 빨간 글씨로 불법 적치물 단속 경고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경고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는 경고장을 떼어내며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철물점 앞에 놓인 철제들이 불법 적치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제들은 예전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경고가 나온 것일까요? 명자는 급히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물점 운영하는 장명자인데요. 불법 적치물 단속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즉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됩니다. 명자는 허탈했습니다. 분명히 박춘식 일당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명자는 어쩔 수 없이 철제들을 가게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철제를 혼자 옮기다 보니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상인회장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상인회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진 곳에서 상인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괜히 당신만 튀지 마세요. 상인회장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명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평생을 함께 장사해온 사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인회장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맞서봤자 소용없어요. 명자 사장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명자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시장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박춘식 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다른 상인들도 명자와 엮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명자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순이가 명자를 피해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명자가 다가가려 하면 바빠서 그래요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사이가 이래야 하나? 명자가 애절하게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명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 출세가 뭐가 대수야.
혼자 남아선 뭐하나. 명자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랍에서 도윤의 어릴 적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운동화를 손에 쥐고 있으니 어린 도윤이가 이 가게에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요. 하며 밝게 웃던 모습, 숙제를 하다가 졸음이 와서 가게 한쪽에서 잠들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명자는 도윤의 교복 셔츠도 꺼냈습니다. 이미 누렇게 바래버린 셔츠였지만 명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셔츠를 쓰다듬으며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알겠지? 엄마는 버틴다. 널 위해서라도. 명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도윤이 자란 곳이고 도윤의 꿈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또 다른 경고장이 붙어 있을지 모르고 박춘식 일당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인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고 명자와는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명자는 가게 문을 잠그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혼자라도 끝까지 버틸 거야. 하지만 동시에 도윤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빗물이 시장 골목을 타고 흘러내리고 천둥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가게 안에서 혼자 비오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철컥, 철컥. 빗소리 사이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셔터 틈 사이로 내다보니 박춘식과 그의 부하들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가게 앞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악령들 같았죠. 명자는 마대를 짜고 셔터를 닫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춘식이 셔터를 손으로 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도망가시면 안 되죠. 오늘은 꼭 얘기를 끝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명자는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 발로 나가진 않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춘식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릴 설득해 보시죠. 우리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젊은 조직원이 군용 수통을 꺼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물과 함께 더러운 고인물이 수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색깔이 탁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기회예요. 박춘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요.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나가요. 여기는 제 인생이에요. 30년을 일군 제 터전이라고요. 명자의 대답에 박춘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 답답한 할망구네.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게 해드리죠. 그의 손짓에 따라 젊은 조직원들이 명자를 에워쌌습니다. 명자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이미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조직원이 명자의 머리 위로 더러운 물을 거침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명자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적시며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순백의 티셔츠가 순식간에 젖어버렸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등과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물과 함께 모욕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조직원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에이, 불쌍한 척 하지 마요. 다 늙은 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꼴이 되도록 고집 부리면 어떡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소음을 듣고 나왔습니다. 순이도 철수도 상인회장도 모두 명자가 물에 젖어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박춘식의 부하가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자 다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죄송해요, 명자야.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명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추웠지만 자존심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안 나가요. 죽어도 안 나가요. 박춘식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네요. 좋아요. 더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죠.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명자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에워싼 늑대들처럼 말이죠. 아, 그런데 사장님. 박춘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실 텐데 어머니 걱정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요즘 연락은 자주 하세요? 그의 말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명자가 소리쳤지만 박춘식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검사님도 어머니가 이런 고생하시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효자라면 당연히 걱정되겠죠. 혹시 검사님 사무실이 어디였죠? 서울중앙지검이었나? 명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굴욕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도윤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박춘식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검사라는 게 평판이 중요한 직업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런 말썽을 부리면 좋지 않을 텐데. 또 다른 부하가 명자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해요? 아드님도 창피할 거예요.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춘식 일당이 떠난 후 명자는 혼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젖은 옷은 차갑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는 물기와 함께 눈물 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윤에게까지 위험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가게 안에서 뒤척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지만 몸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춘식 일당이 도윤을 언급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해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명자는 벽에 기대어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비닐봉지에서 도윤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운동화, 중학교 때 입던 교복 셔츠, 고등학교 졸업 앨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도윤아. 명자는 작은 운동화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 자리를 못 떠나는지 알겠지? 운동화를 쓰다듬으며 명자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린 도윤이가 이 가게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명자는 도윤의 교복 셔츠를 꺼냈습니다. 이미 누렇게 바래버린 셔츠였지만 명자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셔츠를 가슴에 꼭 안고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가 이 셔츠를 입고 학교에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장 마지막에 명자가 꺼낸 것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검사 임관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아, 그때가 정말 행복했지?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해서 너를 키운 보람이 있었어. 내가 검사가 되던 날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엄만 벌써 손 놨다. 명자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내가 자란 곳이야. 내 꿈이 시작된 곳이고 엄마와 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란다. 그래서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어. 명자는 손에 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기를 닦기보다는 눈물을 닦는데 더 쓰였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굴욕과 모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춘식 일당에게 물을 뒤집어 쓰고 서 있던 순간 시장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던 순간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런 꼴이 된 모습을 내가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명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틸 거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밤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혹시 박춘식 일당이 다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셔터 틈 사이로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 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박춘식 일당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시장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서 왔다가 돌아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도윤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비닐봉지에 넣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는 버틴다. 너를 위해서라도. 명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벽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시장의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꿈속에서 명자는 어린 도윤이와 함께 이 가게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명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새벽 무렵 차가운 바닥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목과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일어나서 몸을 털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춘식 일당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가 가게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춘식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쯤 됐으면 됐잖아요, 아주머니. 박춘식이 가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알아서 정리해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좋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저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강인함이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립과 스트레스가 명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는 진흙탕에 젖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실루엣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장명자 여사 맞습니까?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있을까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도윤입니다. 그 순간 명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도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온 것일까요? 박춘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장도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모두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놓으셔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해? 명자가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춘식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가 협박, 폭력, 손괴 혐의로 이 자리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영장을 꺼내 보이자 박춘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잠깐요. 우리는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폭력이라니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증인들이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서 박춘식과 부하들을 에워쌌습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박춘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요. 박춘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명자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이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명자는 순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명자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장도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어느새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알고 온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분 중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엄마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명자는 고개를 돌려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했어, 명자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명자는 순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시장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겠습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협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혼자서 버텨온 지난 며칠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춘식과 그의 부하들이 경찰차에 실려 떠난 후 시장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자와 도윤 사이에는 아직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야위어진 볼, 지친 눈빛, 그리고 깊어진 주름살까지.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명자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너는 정말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순이가 연락했다고 했지만. 명자의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문자 답장도 안 하시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바쁜 내가 걱정할까 봐서.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어요. 엄마가 혼자 이런 일을 겪고 계실 줄 몰랐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 이모가 연락 주실 때까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늦게 와서 죄송해요.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어린 시절 이 가게에서 숙제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든든한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아. 명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 자리를 못 떠나는지 알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여기는 우리 집이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자란 곳이고 엄마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죠.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너를 이해해 주는구나. 여기서 너를 키웠고 너의 꿈을 키워줬단다. 내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철물점 덕분이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 가게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이곳을 지키려고 하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들어와 말했습니다. 명자야,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뒤로 철수, 상인회장,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명자 사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동료를 외면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엄마 편이니까요. 명자는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박춘식 일당은 잡혔지만 개발 자체는 계속될 텐데.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니까 부당한 압박이나 협박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게 꼭 연락해 주세요. 어떤 일이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도윤아.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신념이었어요. 엄마의 신념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이가 명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예전처럼 지내자.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좀 사람답게 숨 쉬는 것 같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시장 상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자의 철물점 앞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선 박춘식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가 협박, 폭력,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상인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도윤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협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압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윤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도 없고 강요받을 이유도 없어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모든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어린 시절 이 가게에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명자 사장님도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이런 훌륭한 아들을 두시고 말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후 명자와 도윤은 둘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철물들, 삐걱거리는 선반, 천장의 물때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컸네요. 도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기 구석에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그는 가게 한쪽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기서 책상 대신 철물 상자 위에서 공부하던 게 기억나네요. 명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쟁이였지. 가게에서 뛰어다니다가 철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추억을 떠올리며 명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명자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끼쳤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야말로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와 도윤이 나가보니 철수와 몇몇 상인들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철물이라고 적힌 깔끔하고 멋진 간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금해서 준비한 거야. 검사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되찾았으니까 감사의 표시로 말이야. 다른 상인들도 모두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너무 과분해요. 하지만 상인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우리 진심이니까요. 새 간판이 완성되자
명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철물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숨쉬는 것 같네.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어때? 마음에 들어? 도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여러분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온 이 가게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이 가게는 너의 것이기도 해. 엄마 혼자 일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하고 엄마가 혼자 이런 고생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엄마도 좀 울어도 되지? 그 말과 함께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모자는 서로를 꼭 안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철물 간판이 석양에 물들어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명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